네, 안녕하세요. 우리 주행 만들기 생방송을 진행하는 주식연구 이몽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2014년도 첫 증시 개장일입니다. 오늘 시장의 낙폭이 좀 컸습니다만은, 자, 2014년도 자, 어떻게 또 시장 전략 전술 원칙을 세우고 대응할 수 있겠는가? 또 어떤 구상을 하고 오늘 첫 거래를 맞이하셨습니까? 자, 우선은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14년도에도 하여튼 성공투자, 늘 항상 성공투자하는 그런 거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선물 거래와 시스템 트레이딩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업 첫 거래일 증시 개장일이었었는데요. 오늘 시장 잠깐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오늘 시장이 정말로 그 폭락 장세였죠. 44포인트가 코스피 지수 44포인트 급락하는 장세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첫 개장인데 이렇게 급락이 되면 사실 심리적으로 부담스럽죠. 좀 불안하죠. 새로운 또 희망을 갖고 새로운 꿈을 갖고 첫 거래를 맞이했는데 그 꿈이 조금 사라지는, 아니면 그 꿈이 좀 바래지는, 빛이 바래는 그런 증시가 진행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예, 현실은 받아들여야 되겠고요. 시장은 가는 대로 하방이면 하방, 상방이면 상방 가는 트렌드로 또 매매를 해야 거기서 또 매매의 즐거움이나 매매의 또 쾌락을 느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낙폭이 매우 컸습니다. 선물이 종가가 저가가 마감이 됐죠. 장대 음봉. 최근엔 지지부진하게 거래량 없이 꾸준히 올라오다가 오늘 한 방에 그냥 모든 한 5일 정도의 상승 부분을 모두 토해내는 그런 장세가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은 늘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시 격언에도 100일 상승 3일 하락이라는 말이 있죠. 예, 꾸준하게 올려놓다가도 한 방에 벽돌을 쌓아놓은 그 벽을 그냥 확 무너뜨리지, 한 방에 무너뜨리듯이 이렇게 이제 시장이 무너지는, 주식뿐만 아니라 시장도 이렇게, 선물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주가 동향에도 그런 그 종목에 있어서 이 주가 동향도 그런 현상을 많이 볼 수가 있죠. 100일 상승 3일 하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오늘 같은 날 이제 회의감을 많이 느낍니다. 열심히 해서 꾸역꾸역 이제 주가가 올라왔는데 한 방에 제자리 오거나 한 방에 마이너스로 돌아서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회의감이 많이 들죠. 회의감이 드는 동시에 또 시장을 떠나는 투자자분들도 생기고요. 또 시장을 떠나기 싫은 사람은 시장을 어떤 식으로 또 대응을 할까 고민하다가 선물 쪽으로 또 매매 전략을 바꿔서 선물 투자에 가담을 한다든지, 또 옵션 쪽의 시장에 또 가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전략을 전환시키는 그런 투자자가 생기고요. 거래량이 또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투자자가 발생을 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최근에 선물 거래량이 10만 개 안팎 수준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시장의 참여자들이 좀 답답한 2013년도 연말을 파생 투자자들에 있어서는 답답한 연말 시장을 보냈었는데 오늘 모처럼 만에 15만 주, 그래서 거래량이 좀 터진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오늘 같은 날이 이게 완전한 추세 장세였거든요. 추세.
원웨이 장세죠. 아침부터 해서 마감시까지 그냥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트렌드를 주는 장세. 사실 오늘 같은 장세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특히 이제 하방을 즐기는 투자자들, 선물 거래자 분들께서는 상당히 좀 쾌재를 부를 수 있는 장세이기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 풋옵션 255짜리 풋 255짜리 같은 경우는 10배 이상 장중에 저점 대비 고점이 1000%, 10배 이상 나는 시세 분출이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데이터상으로 10배 이상이죠. 그 뭐 바닥에서 잡아서 뭐 고점에서 파는 투자자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만은 그 와중에 그래도 뭐 100%, 200%, 뭐 몇백 퍼센트 수익을 거두는 투자자분들은 분명히 계시겠죠. 이제 추세를 알고 추세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했을 때만 가능한 그 매매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완전한 그 하방 추세장입니다. 장중의 하방 추세장이에요. 그러나 이게 장중에는 추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여기서 반전이 반발 매수나 반등이 나오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판단이나 갈등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동평균선 하나만 가지고도 장중의 추세가 하방이다 상방이다 이걸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뭐 복잡하게 여러 가지 뭐 볼린저 밴드, 윌리엄스, R지표, RSI 뭐 여러 가지 엠벌로브 여러 가지 지표를 이것저것 섭렵한다기보다도 이동평균 하나만 가지도 시장의 방향성을 포착하고 추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오늘 같은 경우 완전히 역배열이죠. 그죠? 단기 이평선과 중장기 이평선이 장중에 계속 하방에 역배열 상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역배열 상태라는 확신이 가면 사실 계속 매도죠. 올라오면 매도, 선물 매도, 매도. 풋옵션 눌러줄 때 풋매수, 풋매수 이런 식의 관점을 계속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근데 오늘 시장은 워낙 떨어지는 그 스피드나 흐름 자체가 빨랐기 때문에 사실 반등다운 반등도 없이 시장이 전개가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시장이 하방 트렌드를 진행을 하게 되면 장 중간중간에 바운딩 정도는 나오거든요. 바운딩 나오다가 되밀리고요. 지지선을 깨고 또 바운딩 나오고 되밀리면서 지지선을 또 깨서 지지선을 순차적으로 이제 깨면서 시장이 전개가 되는데 오늘은 저도 장중에 계속 시장의 트렌드를 지켜봤지만은 반등다운 반등 없이 그냥 그야말로 뭐 진짜 소나기 또는 뭐 폭포수 내리듯이 그냥 쭉 밀려버리는 최근에 이제 눈이 많이 내려서 무슨 미끄럼틀 슬라이딩을 하듯이 말이죠. 눈썰매를 타듯이 그냥 쭉 미끄러진 장세가 전개가 되었습니다. 대개 우리가 6시간 시장이 전개가 되는데 오늘은 또 장세가 10시에 출발해서요. 15시에 마감을 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6시간이 아닌 5시간 장세였습니다. 5시간 장세 선물이 8포인트 이상 고점에서 저점까지 밀렸다라면 상당히 빠른 속도와 또 상당한 거래량이 형성되고 상당한 낙폭의 장세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선물에서는 통상적으로 아침에 한번 하방으로 누군가가 어떤 주체가 매도가 나오면 반등 정도가 뭐 9시에 출발했다 그러면 한 10시쯤 해서 한 번 정도는 반등이 나오고 저항에 부딪히면서 재차 밀려버리는 그런 트렌드가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침에 밀려주고서 반등다운 반등도 없이 그대로 계속 밀려버렸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장세에서 많은 그 투자자분들이 계시지만은 물론 수익을 낸 투자자분들도 있지만은 오늘 같은 날은 철저하게 상당히 아픔을 겪은 투자자분들도 계세요. 이건 뭐 안 봐도 비디오고요. 안 들어도 오디오입니다. 이게 오늘 같은 날은 사실은 하방을 노려야 되는데 저점 공략을 좋아하는 그런 투자자들도 있어요. 말하자면 저점 매수, 옵션이든 뭐 선물이든 간에 이건 뭐 저점을 잡아야 파생은 승리한다. 이런 그 개념하에 아랫꼬리를 노리는 뭐 전략의 이런 소유자 그런 분들은 오늘 같은 경우는 영락없이 깨지는 그야말로 뭐 명확하게 깨지는 그런 장세가 됐죠.
오늘은 종가가 저점이었기 때문에 반등을 노리는 저점 매수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확실하게 깨지는 그러한 장세가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냥 트렌드의 생각을 맡기고요. 트렌드의 마우스 클릭을 맡기고요. 트렌드에 자기 몸을 어떠한 그 전략을 맡겨야 되는데 장중에 전략이 바뀌면 이게 피곤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트렌드가 정말 중요하다는 게 다시 한번 절감하는 그런 장세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방 추세만 노렸으면 오늘은 굉장히 해피한 장세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새해 첫날부터 아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세가 되었죠. 반면에 이게 파생이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또 다른 투자자는 큰 손실을 입은 새해 첫날이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지난 시간에 이동평균선만 가지고도 우리가 트렌드를 충분히 읽어나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동평균선 하나만 가지고도 추세를 분명히 읽어나갈 수가 있었고요. 지난 시간에 MACD를 우리가 지표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MACD가 하방 트렌드를 계속 분명히 신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방만 노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세는 역시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것이 매매의 어떠한 핵심이고 진리이다라는 것을 오늘 느꼈습니다. 그죠? 자, MACD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림을 보시면요. MACD의 원리 간단하게 한번 복습 차원입니다. 이평선의 후행성을 극복한 것이다. 골드 자리에서 잡기보다는 저점의 매수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바닥권에서 MACD를 추종을 해서 매수를 했어요. 추세를 끝까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추세를 끝까지 수익을 챙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익에 대한 크기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추세 지표, 어떠한 지표를 내가 설정을 해서 매매를 했다 하더라도 끝까지 누릴 수 있는 오늘 같은 날 말이죠. 중간에 잘라 먹으면 중간에 예를 들어서 풋옵션 1.0에 매수 진입을 했는데 1.5 50틱 정도만 수익을 먹고 나왔다라면 그게 몇 배 같습니까? 4포인트, 5포인트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이 우리가 추세 전략을 취해도 추세의 종착역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발라먹을 수 있는 고양이가 생선을 발라먹을 때 뼈만 남기고 그냥 뼈까지 발라먹는 그런 아주 철저한 트렌드 마인드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정말로 뼈까지 발라먹을 수 있는 생선을 먹더라도 뼈까지 발라먹을 수 있는 그러한 트렌드 마인드 오늘이 아주 핵심이었습니다.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MACD의 개념상으로는 자, 이제 이평선의 골드 이전의 바닥권 양선이 이제 출현하는 오늘 같은 경우는 MACD를 보시게 되면 음선이 계속 이제 출현하죠. 장 초반 출발부터 마감 시까지 계속 음선이에요. 음선이 나오면 계속 이건 시장이 하방이구나 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장중에 생각이나 전략을 뒤바꾸면 아침에 버는 거 오후에 다 토해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추세를 끝까지 지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선행성, 후행성. 자, 이게 MACD 같은 경우는 선행성인 지표다. 음선이 먼저 나옵니다. 데드 크로스가 나오기 전에 이평선의 데드가 나오기 전에 먼저 여기서 오실레이터가 음선이 먼저 나온다. 그래서 선행성 지표이다라는 개념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MACD 산출 12, 26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번에 12, 26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는 제 경험치적인 수치가 있죠. 20과 60을 쓰자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20과 60을 한번 적용을 해서 MACD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것이 더 조금 트렌드에 좀 잘 맞는가라는 관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매매 시점은 물론 이제 12에서 26, 이 아펠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지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12, 26이 맞을 수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제가 볼 때 20과 60으로 해서 그래프를 표시하면 조금 더 명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시그널 곡선, 그러니까 MACD의 값이 이제 12에서 26을 빼면 MACD의 값이 나와요. 그 값을 또
이동평균한 것이 시그널 곡선입니다. 그래서 MACD 값이 시그널 곡선의 값을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하면 거기서 이제 매매 시점을 포착을 하는 것이죠. 그 개념적인 부분입니다. 그죠? 자, MACD 활용 방법은 이게 한 6가지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MACD 곡선과 시그널 곡선의 크로스를 이용하는 방법. 그죠? 크로스를 이용한다는 것은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를 이용한다. 이 개념이죠. 그 다음에 MACD 곡선의 지지선과 저항선 긋기를 이용하는 방법. 우리가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꼭 뭐 캔들의 값을 가지고 여기서 뭐 265가 깨지면 하방이다. 265를 돌파하면 저항 돌파다. 뭐 이런 그 값에 대한 지지나 저항도 있지만은 이 지표를 가지고도 그 지표의 값이 터닝하는 자리, 지표의 값이 꺾이는 자리, 그 자리를 지지선과 저항선 긋기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지표는 요 범위 안에서도 다 활용을 해야 돼요. 지금 MACD를 활용 방법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여기 적어놨지만은 사실은 모든 지표의 활용 방법이에요. 크로스 이용하는 방법, 지지선과 저항선 긋기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 MACD 곡선이 기준선 0선을 돌파한다, 0선을 붕괴한다. 0선 기준 잡고 매매하는 법. 0선 돌파하면 상방이요. 0선 붕괴하면 하방이다. 0선, 기준선, 뭐 트릭스도 물론 0선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0선이라고 하는 거, 물론 이제 어떤 지표입니까? 뭐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과매도권, 과매수권, 기준선을 정해서 이제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기준선이 다 적용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MACD 곡선의 기준선 0선 돌파냐, 0선 붕괴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오실레이터의 반전을 이용한다.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오실레이터의 값이 음의 값이냐, 양의 값이냐. 음의 값에서 양의 값으로 반전이 이용이 됐다. 그러면 상승으로의 전환이다. 양의 값에서 음의 값으로 반전이 됐다. 그러면 하락으로의 전환이다. 그래서 오실레이터의 반전을 이용하는 법. 또 MACD 오실레이터의 0선 돌파 이용. 그죠? 0선 돌파 이용이 이제 뭐 마이너스 값에서 플러스 값, 플러스 값에서 마이너스 값, 그 값이죠. 근데 오실레이터의 값의 크기 변화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오실레이터의 값이 0.5, 통상적으로 선물로 이제 기준을 잡아보면 0.5에서 1포인트 사이, 그러면 과매수권으로 통상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마이너스 0.에서 마이너스 1포인트 정도가 되면 과매도권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실레이터의 값을 이용해서 또 반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이버전스를 이용하는 방법. 다이버전스, 상승 다이버전스 예상이냐, 하락 다이버전스 예상이냐. 이 반전, 이제 다이버전스를 활용하는 방법. 조금 후에 더 깊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만, 그런 방법. 요 안에서 모두가 전략을 수립해서 진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매매를 1인 이 전략을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6가지도 다 장중에 오전 타임에는 1번 전략으로 갔다. 뭐 오후 타임에는 뭐 한 4번 전략으로 갔다.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략은 오직 한 가지, only one. 한 가지 전략만 집중을 했을 때 수익을 낼 때 크게 낼 수가 있고요. 손실을 낼 때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제 매매 경험치에서 다 답이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거의 뭐 제 경험치에서 다 답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경험을 하셨던 분도 계셨겠지만 아직 경험을 못 하신 분들은 제가 경험치를 말씀을 드려주기 때문에 아주 주의 깊게 좀 명심하고 들으셔야 될 분입니다. 전략은 뭐 9시에서 10시 사이에는 1번 전략, 뭐 11시에 12시에는 0선 돌파네 뭐 3번 전략,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략은 분명히 한 가지 전략, 오직 한 가지만을 집중력 있게 파워 있게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잠시 쉰 후에 다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세 지표 MACD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추세 지표입니다. 뭐 제가 계속 강조 말씀을 드리지만요. 자, 근데 추세의 시작이 어디냐? 추세의 출발점. 그죠? 마라톤 합니다. 42.19km를 마라톤을 뜁니다. 출발을 잘 한 선수가 뭐 끝까지 꼬린 지점에서 1등으로 꼬링한다라는 보장은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추세의 기준선을 잘 잡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세를 끝까지 누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추세의 기준선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세의 피니시 라인까지 수익을 극대화시키면서 추세를 누리면서 달려갈 때는 말을 타듯이 또 이 슬라이딩하는 오늘 같은 슬라이딩 장세에서는 썰매를 잘 타듯이 그렇게 추세를 끝까지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매매 핵심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계좌가 섣불리 그렇게 불어날 수가 없습니다. 계좌는 어느 날 갑자기 확 늘어나야 돼요. 1,000만 원짜리 계좌를 운용하고 계신데 그 계좌가 어느 날 2천만 원까지 계좌가 확 불어난다. 어느 시점에서 그 계좌를 2천까지 확 불어나게 만드냐? 매일같이 뭐 100만 원, 50만 원 뭐 이렇게 계좌의 수익을 쌓아나간다? 굉장히 조심스럽죠. 계속적으로 쌓아나가기 위해서는 100만 원 먹고 50만 원 손실 볼 수도 있고 다시 또 뭐 그 다음날 뭐 50만 원 먹고 뭐 이런 식의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한 상태에서 이제 계속 플러스 계좌를 불어나갈 수 있지만 추세를 오늘같이 명확하게 추세가 형성된 이런 장세에서 추세를 계속적으로 잘 탔다. 슬라이딩을 아주 썰매를 잘 타고 내려왔다. 그럼 오늘 같은 날은 계좌가 1,000짜리 계좌였으면 2,000으로 확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활용을 잘 하셨었어야 되는데 그럼 어찌 알겠냐. 오늘 같은 날 새해 첫날 시장이 선물지수가 마이너스 8포인트 이상 슬라이딩 할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대한민국 선물 거래자 중에 그 누가 알겠냐고요. 모르잖아요. 장 중에 오직 집중력을 어떤 투자자가 집중력을 잘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추세가 오늘 하방 달리는 추세다 아니다. 이걸 파악을 했어야 되는 거죠. 추세를 누가 잘 끝까지 잘 누렸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아침 초반에 삼성전자가 제가 아까 10시 30분에 SS 방송을 통해서 선물 시황을 잠깐 말씀을 드렸죠. 5분 정도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가 약세가 진행이 된다. 시가총액 상위 랭킹 1위인데 그 지수 영향력이 20% 이상 되는 삼성전자가 오늘 2% 약세가 진행이 됐어요. 아침에. 삼성전자가 일어나지 못하면 시장은 참 어렵죠. 대한민국 시장은 뭐 삼성전자 큰형님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등락의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근데 오늘은 장 초반에 상승 종목수가 400개 이상 진행이 됐는데 그 중에 삼성전자만 유독 2% 마이너스였어요. 은행주나 금융주를 다 아침에 플러스였습니다만은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시장이 이거 약세구나.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보니까 아침부터 현물을 매도합니다. 뭘 매도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매도하고 있죠. 그죠? 삼성전자 매도하죠. 기관도 또 시간이 지나면서 매도 전환했죠. 또 선물도 매도가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쌍끌이 매도와 외국인의 선물 매도 이런 게 시장에서 속된 말로 판때기가 보이는 겁니다. 오늘 판때기가 보이네. 오늘 희망을 갖고 또 대박의 꿈을 갖고 2014년도 첫 거래를 했는데 첫 거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거 판때기가 보이네. 삼성전자 마이너스 2%요. 또 뭐 외국인 현선물 매도요. 기관 매도요. 오늘 판때기 보이네. 프로그램 매수에서 매도가 전환이 되고 있네. 야 이거 하방이네. 그리고 상승 종목수가 아침에 430개여서 종목수가 꼬꾸라지면은요, 지수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 그런 상황에서 추세를 계속 누리는 투자자가 누구냐? 그런 투자자가 성공하는 투자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추세의 출발 기준 잡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추세를 끝까지 누리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장 시작의 기준선을 잡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선물을, 분 차트도 물론 이제 보지만은요. 저는 이제 주로 기준을 잡는 게 이제 틱 차트로다가 제가 설정을 해서, 몇 틱인지는 이제 말씀 못 드리지만은 틱 차트로 해서 이제 시장을 선물 지수를 보는데요. MACD 추세의 첫 번째 나오는 골든 크로스, 첫 번째 나오는 데드 크로스, 그걸 저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처음 나오는 골드 자리, 처음 나오는 데드 자리, 거기가 추세의 출발 기준이다. 어쨌든 간에. 예,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오늘 시장이 아침 초반에 첫 번째 데드가 탁 나왔어요. 일단 시장이 아침 초반에는 꺾이네? 이거 눌림을 주고 돌아서는 것인가? 일단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일단은 어쨌든 간에 시장이 장대 음봉을 내리거나 장대 양봉을 솟구치거나 둘 중에 하나 시장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아침에 나오는 첫 그 추세의 출발 라인, 골든 크로스냐 데드 크로스냐, 그게 추세의 스타트 라인이 된단 말이에요. 출발 기준선이 된단 말이에요. 매우 핵심이란 얘기죠. 그래서 MACD를 가지고 우리가 추세를 이제 탄다라고 할 때 처음 스타트 라인 설정을 하고 그 기준을 믿음을 갖고 계속 그 이제 추세를 탄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그 어떤 당일 매매, 데이 트레이딩 당일 매매의 중요한 기준선이 된다는 거죠. 첫 번째 골드, 첫 번째 데드, 핵심이다라는 얘기죠. 자,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게 이제 MACD 곡선과 시그널 곡선 크로스를 이용하는 거. 첫 번째, 근데 장 중에 말이죠. 이제 MACD 곡선과 시그널 곡선이 비추세 구간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비추세 구간이 없었어요. 거의 그야말로 그냥 계속 슬라이딩하는 장세였는데 장중에 비추세 구간이 있어요. 거기서는 좀 꼬입니다. 사실은 그 꼬이는 부분에서 이제 피해 가거나 꼬이는 부분에서 손실을 적게 하는 게 이제 매매 스킬인데요. 장중에 비추세 구간이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시장이 오늘처럼 계속 장 출발부터 끝날 때까지 추세 구간으로 형성되는 장세가 있는가 하면 아침에 한 2시간 정도 추세가 진행이 되다가 또 2시간 정도는 비추세가 진행이 되다가 또 마지막 한 2시간 정도 추세가 진행이 되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일반적인 시세 흐름의 형태거든요. 그 이제 쉬는 구간이 있는 거죠. 계속 러닝 스텝이 계속 진행이 됩니까? 안 그렇죠. 근데 오늘은 그야말로 아침부터 러닝 스텝, 아래쪽으로 러닝 스텝이 계속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시장은 러닝 스텝이 있고요. 아장아장 베이비 스텝 구간이 있습니다. 느릿하게 가는 베이비 스텝 구간이. 그게 사실 그게 교대로 막 교차로 형성이 되면서 진행이 되는 게 시장의 논리거든요. 근데 오늘은 시장의 논리가 아주 이 상식적인 논리가 완전히 파괴되는, 깨져버리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5시간밖에 거래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시장의 메이저 외국인들이 마음이 급했나 봐요. 뭐가 급한지 말이죠. 그냥 뭐 현선물 동시매도로 해서 계속 밀어버리는, 종가가 저가가 되는 그런 형태가 진행이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속임수 구간이 형성이 되죠. 모든 지표는 페일리어 구간이 있어요. 페일리어 시그널이 발생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100% 맞으면 뭐 모든 지표가 100% 다 맞는다 그러면 이 세상에 돈 못 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돈 벌어요. 그죠? 그러나 고수와 고수가 아닌 하수의 차이는 이러한 페일리어 시그널을 어떻게 잘 필터링을 해내느냐, 이게 또 핵심입니다. 지표는 먹는 구간에서 확실하게 먹고 못 먹는 구간에서는 내줘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못 먹는 구간에서 내주는데 내주는 그 구간을 어떻게 손실을 최소화해서 내주느냐, 이거의 차이입니다. 속임수 구간, 페일리어 시그널 구간, 이 구간이 또 존재한다는 겁니다. 얘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MAC 이 친구도 분명히 있어요.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제 문제점으로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이 트렌드가 업 트렌드 또는 다운 트렌드가 강하게 형성되면 신호가 잘 맞죠. 잘 맞는데 끝나고 나면 잘 맞는 거예요. 잘 맞은 거예요. 끝나고 나면 이 구간이 잘 맞았다, 이 구간이 비추세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진행되는 ing 그 형태 그 상황에서 아 이건 추세가 진행되는 거야 라고 믿음과 확신을 갖고 판단을 하고 배팅을 하고 내가 홀딩을 했을 때 거기서 승자가 나오고 패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모든 지표는 끝나고 나 판때기는 죽은 그림이기 때문에 다 맞아요. 아 여기서는 먹는 구간이야 여기 손실 구간이야 이렇게 다 맞는데 다만 시장의 6시간을 내가 얼마나 그 추세 구간을 충실하게 수익을 취했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추세가 진행이 되면 추세는 뭐 한 10분 진행되고 끝나고 뭐 이런 건 없어요. 일단 시장의 메이저는 한번 추세를 딱 주면 기본 1시간 반, 2시간은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추세를 한번 탔다, 추세가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오늘 같은 날은 끝까지 갑니다. 시장이. 6시간, 5시간 동안 끝까지 추세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오늘 같은 날 심상치 않다. 호가 수급도 뭐 마이너스고 외국인 선물 매도 때리는 거 보니까 오늘은 일어서기가 어렵구나. 이거는 계속 하방으로 끝까지 가는 장세구나. 이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시장에서의 고수와 또 하수의 차이라는 겁니다. 오늘 같은 날 시장이 계속 하방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나 저제나 여기서 반등 나오지 않을까? 시장이 야 많이 빠졌네. 많이 빠졌으면 이 정도쯤에서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초짜들은 그런 그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반등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여기서 반등 나오는 거 아니야? 예, 그게 저점 매수라는 그 마인드. 그러니까 싸게 사보자 이런 겁니다. 아침보다는 싸니까요. 콜옵션이 예를 들어서 아침에 1.0이었어요. 장 출발 타임에. 근데 지금 0.3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야, 이거 한 70% 빠졌네? 여기서 더 빠질까? 더 빠지죠. 예, 더 빠질까 했는데 더 빠져요. 그게 이제 설상가상이라는 얘기죠.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0.4에서 뭐 매수. 근데 더 밀렸어. 이거 봐라. 0.3이네? 또 매수. 물타기. 근데 오늘은 종가가 저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타기의 의미가 오늘 하나도 없는 겁니다. 물론 야간 장세, 야간 선물 옵션 장세에서 반등이 나오면 거기서 조금 먹고 나올 수도 있지만 야간 시장도 유럽 시장이 뭐 플러스가 진행이 될지 마이너스가 진행될지 누가 압니까? 그죠? 물론 다우지수가 오늘 뭐 크게 어제 상승을 해서 뭐 반등 나올 수는 있겠지만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시장에서의 우리 추세는 끝까지 누리는 사람이 성공하는 투자자다라는 거 강조로 말씀드립니다. 자, MS 교정. 자, 크로스오버. 이건 뭐 다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MAC 곡선이 예, 시그널 라인을 골든 크로스. 아이 골든 크로스인데 크로스 어버브. 약간 용어만 틀리게 써가지고 약간 유식한 것처럼 써놨네요. 그죠? 뭐 골든 크로스예요. 크로스 어버브가. 그죠? MACD 곡선이 시그널 라인을 아래로 뚫고 내려. 크로스 빌로우. 예, 데드 크로스. 이거 뭐 이 말장난하고 있네요. 요게 요 내용들이. 자, 이거 제가 쓴 거지만 말이죠. 자, 그다음에 과매도 구간이 있어요. 오버보트, 오버홀.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MACD의 값이 플러스 0.5 선물 기준으로 하면 플러스 0.5에서 1포인트 정도가 되면 대개 이제 과매수권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런데 한 방향으로 달릴 때는 과매수권이 없어요. 아니 오늘 같은 경우 말하자면 과매도권. 마이너스 0.5 MACD의 값이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1까지 분명히 진행이 됐어요. 근데 계속 빠져요. 예. 야, 과매도권에 왔네. 과매도권에 왔기 때문에 나는 저점 매수야.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추세가 이렇게 원웨이로 아주 강하게 형성이 돼서 간다고 하면 이거 오버보트나 오버홀드, 과매수나 가매도가 이게 의미가 없는 게 됩니다. 왜? 한 방향으로 계속 달리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스토캐스틱이라든지 뭡니까 그 트릭스 지표라든지 RSI 지표라든지 보면은 다 똑같아요. 그런 지표들은 다 이제 과매수권, 과매도권 이걸 설정을 해서 이제 윌리엄스 R 지표라든지 이런 거 보면 과매수권, 과매도권을 주고서 거기서 이제 변동성 매매, 박스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같이 원웨이로 달리는 장세는 모든 지표들은 다 그냥 과매도권인 상태로 종가까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점 매수라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트렌드가 이제
모든 게 다 해결해 주는 겁니다. 아, 이거 하방 트렌드다. 다운 트렌드로 그냥 종가가 저가가 될 가능성이 많다. 외국인들이 열쳤다고 중간에 들어주느냐. 걔들이 수익을 한번 땡기고 크게 먹으려면 오늘 풋옵션이 10배 이상이 났는데 255 풋이 10배 이상 났는데 누가 그 먹는 걸 중단시키고서 뭐 한 2시 반이나 뭐 2시쯤에 장마감 1시간 전에 그걸 확 들어 올립니까? 들어 올리진 않죠. 들어 올리는 자리에도 이게 들어 올리는 자리가 있어요. 시장이 일봉상으로 이제 음봉이 세 방 땅땅땅 난 자리라든지 이런 자리는 음봉 세 방째 되는 자리는 그야말로 일봉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과매도권이면서 확 들어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아래꼬리 딱 주면서 저점 매수 기관이 들어오든 누가 들어오든 쫙 들어오는 그런 그 V자 형태의 장세 있죠. 그런 장세는 이제 음봉 세 방 다는 자리. 그러니까 오늘 이제 장대 음봉이 터졌으니까 이럴수록 내일이 금요일이에요. 또 월요일 날 다음 주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 칩시다. 내일도 만약에 약세입니다. 내일도 만약에 또 깨졌어요. 예? 시장이 또 1950 뭐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월요일 날도 또 뭐 1900 막 간다 한다 그래 쳐봐요. 그럼 그 저점 매수 안 들어오겠냐고요. 현물에서 저점 매수가 들어오죠. 현물에서. 코스피 200 현물에서 저점 매수 들어오면 이제 그때는 이 과매도를 노리는 저점 매수 이렇게 되는 건데 오늘은 첫봉 음봉 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과매도권이라 하더라도 저점 매수 공략이 안 먹히는 그야말로 장대 음봉으로 끝나는 장세가 된 것이죠. 이해하시죠? 자, 이게 확산, 다이버전스. 이 다이버전스, 이 상승 다이버전스와 하락 다이버전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다이버전스 전략은 매매를 한 번만 하는 또는 이제 그 정확한 자리에서 내가 그 시점을 이거는 분명히 여기서는 이제 어떤 피로도가 누적된 자리가 있습니다. 시장이 쭉 올라가요. 올라가면 올라가다가도 피로도가 누적된 자리가 있습니다. 또 시장이 막 깨져요. 깨져도 피로도가 깨지는 자리에서 지치는 자리가 있어요. 이때 이제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됩니다. 다이버전스 의미는 상승 다이버전스와 하락 다이버전스가 있는데 상승 다이버전스는 뭡니까? 상승으로의 반전 가능성이 있는 자리. 주가 저점은 계속 낮아지는데 MACD 값이 저점이 높아지는 현상.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가격은 내려가고 있는데 지표의 값은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인데 오늘 이제 막판에 상승 다이버전스가 조금 나왔어요. 오늘. 근데 오늘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는데 막판에 좋다. 오늘 이제 과매도권이다. 막판에 매수, 저점 매수. 근데 종가 저점 매수 배팅을 해볼 만하죠. 왜냐?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 오늘 종가에 저점 매수한 투자자는 내일 아침에는 좀 수익을 먹고 나올 수가 있어요. 자율반등이라고 하죠. 시장도 자율반등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이제 낙폭이 좀 4% 이상 컸는데 삼성전자도 과매도라 인식 때문에 내일 아침에는 반등을 좀 줘요. 반등의 힘이 약해서 그렇죠. 자율반등의 힘이 약해. 그러니까 상승 다이버전스가 막판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종가 배팅으로 매수 가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담하고 수익은 언제 매도하냐? 내일 아침에 반등, 자율반등 올 때 매도해주면 된다. 물론 이제 콜옵션이라는 것도 콜옵션도 너무 외가를 하면 재미가 없어요. 등가에서 약간 외가적인 부분에 등가 내지는 이제 외가 정도 이렇게 하면은 요것도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의 매매 전략을 취할 수가 있죠. 자, 하락 다이버전스 마찬가지입니다.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주가라는 게 어떤 가격이라고 하는 게 선물 지수가 막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상승을 하다 보면 피로도가 누적되는 구간이 진행이 됩니다. 피로도, 힘이 지쳐요. 러닝 스텝 구간 계속 달릴 수가 있습니까? 시장이 100m 달리기 선수가 100m 이후에 그 같은 속도로 막 달릴 수가 있겠냐고요. 그죠? 이게 한계 효용의 법칙이죠. 경제학에서 말하는. 내가 지금은 배가 고파서 떡을 막 먹었어요. 떡을 지금 10개를 먹을 수 있어요. 10개 먹은 이후에는 추가로 또 10개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잖아요. 그죠? 떡을 10개 먹고 그 다음에 또 쉬었다 먹는데 2개 먹고 3개 먹고 나중에 못 먹습니다. 한계 효용의 법칙. 말하자면 이게 이 다이버전스의 논리도 그거거든요. 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피로도가 누적되면 이제 지표의 값이 살살 낮아져요. 그럼 약세 전환 가능성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약세 전환 가능성, 여기에서 그 상승 전환, 약세 전환 그 가능성, 다이버전스의 위치에서 핵심적으로 볼 게 이제 거래량이죠. 거래량과 외국이나 기관의 수급의 변환점이 어딘가, 수급의 변화가 나오고 있는가, 수급의 전환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맞아 떨어집니다. 이게 맞아 떨어져요. 다이버전스가 맞아 떨어져요. 수급을 보고 계시면 수급에서 얘들이 지치는구나. 그럼 막판에 주가가 선물 지수가 쭉 오르다가 막판에 차익 실현 물량 베이시스가 이제 너무 플러스로 고평가됐다가 거기서 이제 막판에 이제 쭉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다이버전스의 그런 부분이 이제 효과 지수 이런 그 전략의 효과가 나오는 것이죠. 네, 다이버전스까지 이제 공부를 하셨고요. 예,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표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으면 그 지표를 활용하는 게 또 이제 2차적인 숙제이죠. 어떻게 하면 최선의 효과를 낼 수,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얘는 추세 지표입니다. MACD는. 그렇다면 추세 지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최대한 활용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추세가 발생을 하면 추세의 내 스타트 라인을 들어갔다라고 하면 추세의 끝까지 계속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예? 고양이가 생선을 발라먹을 때 아주 뼈가 드러나듯이 뼈까지 다 발라먹듯이 시장을 철저하게 추세를 다 먹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연구해보자. 그거에 집중을 해보자. 그것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10번 매매했는데 9번 손실 매매하고 계좌가 깡통 그래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번만 큰 추세를 먹어도 다 복구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오늘처럼 풋옵션이 10배 이상 나는 이 시세를 끝까지 발라먹었다. 나는 고양이처럼 생선을 먹는데 뼈까지 다 발라먹었다. 쪽쪽 다 발라먹었다. 그러면 이게 성공적인 매매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추세지표, 단지 막연하게 추세, 그냥 눈 감고 뭐 신선 노름하듯이 이건 추세지표야, 추세 발생했네, 이거 잘라먹고. 이 잘라먹으면 이게 추세를 활용하는 게 못 돼요. 예, 잘라먹으면 추세를 활용하면 못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발라먹어야 된다. 근데 추세가 오늘처럼 아주 클리어하게, 오늘 정말로 클리어하게 슬라이딩을 한 그런 장세가 됐는데, 오늘 같은 추세가 나오면 좋아요. 좋은데 추세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중간에 흔들어줘요. 예, 흔들어줍니다. 흔들어줘야만이 또 이게 시장의 메이저들이 저점에서 또 해서 막 개미들 털어내면서만 이제 시장을 진행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 지표를 조화를 시켜야 됩니다. 추세 지표가 있으면 변동성 지표도 봐야 되고요. 근데 추세 지표 중에 큰 추세를 보는 지표가 있고 작은 추세를 보는 지표, 두 가지를 보셔도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 MACD는 추세를 좀 길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값을 좀 길게 설정을 하면 길게 추세를 읽어낼 수가 있어요. 길게. 만약에 3시간짜리 추세를 내가 봤다. 그러니까 MACD가 3시간짜리 추세,
9시부터 12시까지 추세를 그림상으로 차트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짧은 추세가 또 있단 말이에요. PSAR 지표, 파라볼릭 지표를 활용을 하시면 여기서 짧은 추세를 또 읽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9시에서 12시까지 그 긴 3시간짜리 추세를 먹고 싶은데 나는 그 가슴이 떨려서 말이죠.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막 계좌에 돈이 막 플러스 마이너스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 하죠. 그런데 그 끝까지 홀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중간에 짧은 추세를 먹어 나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표를 플러스 하는 겁니다. 지표를 이제 조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PSAR 지표를 거기다 다시 끼워 넣는 겁니다. 그러면 MACD가 3시간짜리의 추세를 주는 동안에 중간에 PSAR 지표가 거기서 이제 신호를 줍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먹고 한 3번 정도, 3타임 정도 추세 방향대로 수익 매매를 했다. 그럼 거기서 이제 거의 3시간 추세를 다 먹은 효과,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자, 큰 추세 지표와 작은 추세 지표. 그러니까 MACD의 지표를 주 지표, 메인 지표로 삼고 PSAR 지표를 보조 지표로 활용한다. 그럼 추세 방향을 다 읽어나가면서 추세를 그래도 다 끊어먹고 하지만 그래도 다 추세를 먹을 수가 있는 거다. 이런 전략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제가 이제 MACD와 PSAR 두 개를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지만 MACD를 주지표로 하고 또 다른 나는 스토캐스틱으로 하겠다. 트릭스로 하겠다. RSI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설정할 수도 있는데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요겁니다. 예.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MACD와 PSAR입니다. 근데 PSAR은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지만 악셀레이터를 딱 밟듯이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악셀을 딱 밟지 않습니까? 가속 변수를 여기서 악셀레이터 팩터를 주면 여기서 이제 PSAR 같은 경우는 수렴하는 지점에서 이제 추세 변곡점을 주는 그런 신호를 주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가속 변수입니다. 가속 변수를 준 하나의 좀 추세 지표인데 좀 MACD보다는 추세가 짧게 나와요. 그래서 선물 매매하실 때 상당히 유용합니다. 선물 매매할 때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지표 중에 하나가 또 PSAR 지표입니다. 요거 활용해 보셔도 좋아요. 오늘 요거 활용하셨으면 오늘 수익 많이 나셨을 겁니다. PSAR 지표를. 시장이 하방이기 때문에 PSAR 그 신호가 SAR 그 시그널이 하방 신호만 줄 때만 매도했으면 매도를 쳤으면 오늘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PSAR 지표를 한번 설정을 해 보십시오. 근데 어느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에서나 공통적으로 다 제공이 되는 거예요. PSAR도 그렇고 MACD도 그렇고. 활용의 문제고요. 집중의 문제고요. 누구를 탓할 수 없으니까 나 자신을 탓해야 돼요. 내가 오늘 여기서 먹을 수 있는 폭이 10만 원밖에 안 됐네. 이거 오늘 수익이 100만 원짜리 수익이었는데 10만 원밖에 못 먹었네. 이런 그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장 끝나고 나면 항상 안타깝죠? 아쉽고 서운하고 더 매매하고 싶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래서 주 지표, 메인 지표와 보조 지표를 겸해서 활용을 하면 상당한 또 매매 전략과 테크닉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HTS상에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런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한번 여기 화면 상에 잠깐 한번 제시를 해봐 드릴까요? 화면 한번 보시죠. 기술적 지표에 설정하는 거 보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MACD 클릭하면 나와 있죠? 여기는 MACD SAR. 요 MACD SAR도 있네요. 자, 요거야. 근데 이거는 조금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PSAR 여기 있습니다.
그죠?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됩니다. 이걸 한번 제가 분봉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죠. 분봉에서 다시 또 설정을 해야 되네요. BSAR 지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 화면을 보시죠. 이게 5분봉으로 지금 선물 5분봉으로 되어 있는데, 자, SAR 지표가 아침부터 보면 매도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죠. 매도 시그널. 거의 오늘 10시 한 30분부터 매도 시그널을 줬죠. 화면 보이시죠? 화면 보이시죠? 예, 네, 계속입니다. 무엇입니까? 12시 한 12시 한 50분? 네, 12시 한 50분까지 계속 매도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어요. PSAR 지표입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MACD의 값도 어떻습니까? 매도 쪽에 신호를 보내주고 있죠. 자, MACD의 값도 음선의 값을 보여주고 있고요. PSAR의 값도 매도의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일치하고 있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메인 지표와 보조 지표의 조화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서 보시면 매매하시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거로 봅니다. 예,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추세라는 거에 대해서 좀 힘주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강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추세 올라타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올라타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추세를 누가 끝까지 먹을 수 있느냐, 거기서 승부가 나는 겁니다. 자, 이건 하나의 게임이고요. 우리가 운동 스포츠만 게임이 아니라 이것도 두뇌적인 사실 게임이죠. 파생은 더욱더 게임입니다, 이게. 자기 자신과의 게임이고요. 시장에 외국인 기관과의 게임인데, 외국인 기관과 게임한다는 게 참 어려운 얘기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게임을 하고 있다.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는 거예요. 그 또 다른 나와 지금 게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늘 추세적인 부분을 강조드리면서 MACD를 이제 강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추세는 기준선을 잡고 진입을 하면 진입해서 난 성공했다, 이게 아닙니다. 청산을 했을 때 청산의 결과치가 얼마나 나왔느냐, 이게 이제 어떤 그 결과치의 값이 어떻게 나왔냐, 이게 승부이기 때문에 추세를 누가 잘 성공적으로 누리느냐, 이게 핵심의 관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던 메인 지표와 보조 지표의 콤비네이션, 조화, 이게 또 가장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적인 지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